2022학년도 11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25번에서 29번 문제입니다. 이 25번에서 29번 문제의 지문으로 등장하는 글을 보면 주 소재가 튜링 기계라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 튜링 기계라는 기계의 머신의 작동 원리, 그리고 구성 요소 등등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해서 그냥 간략하게 이 정도만 이해해 보면 어느 정도 지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글을 주요 소재만 뽑아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글에 등장하는 튜링 기계라는 녀석은 찾아보니 이렇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테이프 위를 지나가는 헤드가 있고 그 헤드에 이동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이동 칸수라든지 아니면 읽고 써야 되는 기호라든지를 제어해주는 장치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튜링 기계의 구성 요소로는 첫 번째 테이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부분, 칸칸이 지나갈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정보가 이미 기록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칸이 비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헤드는 이 위를 지나가면서 정보를 읽어서 특정 알고리즘을 수행하기도 하고 혹은 이 테이프 위에 새로운 숫자, 문자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헤드는 튜링 기계의 상태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이 기계를 움직여야 할지 수행해야 할 알고리즘을 정하기도 하고, 테이프의 기호를 읽음과 동시에 테이프에 기호를 그려 넣는 작업 또한 수행합니다. 또한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혹은 그대로 멈춰 있을지 헤드가 이 기계가 어느 쪽으로 운영이 될지 그 방향도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헤드에게 지금 이 기계의 상태가 어떠한지, 즉 어떤 알고리즘을 수행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녀석은 상태 기록기인데, 상태 기록기 같은 경우에는 튜링 기계가 수행해야 할 알고리즘을 표시해서 헤드에 전달을 함으로써 헤드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명령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튜링 기계가 그럼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그 알고리즘이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할 텐데, 보통 알고리즘은 이렇게 5가지의 순서열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나옵니다. 첫 번째 자리에는 튜링 기계가 현재 수행해야 할 알고리즘의 종류, 두 번째 칸에는 튜링 기계가 테이프 위를 지나갈 때 현재 적혀 있는 기호로서 튜링 기호가 읽어낸 기호, 세 번째 칸에는 이 테이프에 튜링 기계가 써야 할, 기록해야 할 기호, 네 번째 칸에는 튜링 기계가 이동해야 할 방향, 그리고 다섯 번째 칸에는 튜링 기계가 이때까지 수행한 작업을 바탕으로 어떠한 알고리즘으로 넘어갈 것인지 혹은 현재의 알고리즘에 머무를 것인지가 기록됩니다. 다음 상태가 기록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튜링 기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테이프에 원래 무슨 기호가 기록되어 있는지, 즉 내가 이 튜링 기계에게 어떤 알고리즘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한 테이프가 필요한 겁니다. 이 테이프의 처음 모습은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튜링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이 알아서 테이프에다가 미리 입력되어 있어야 하는 기호를 적어다 줄 겁니다. 그것을 보고 튜링 기계는 순서대로 이 기호들을 검증하고 알고리즘을 정해가면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두 번째, 기계의 시작 상태, 즉 기계가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어떠한 알고리즘을 수행할 것인지가 필요하겠죠. 세 번째는 헤드가 테이프의 어떤 칸부터 시작을 할 것인지 헤드의 시작 위치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갖추어졌을 때 튜링 기계가 작동을 하게 될 것이고, 작동시키는 사람이 이 조건을 다 설정해서 튜링 기계가 움직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앞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25번 문제부터 천천히 보겠습니다. 25번,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튜링 기계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보통 어떤 기계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지문이 나오면 대부분의 문단이 이 원리를 차례차례 단계별로 설명하는 데 쓰지, 등장하게 된 배경 같은 경우는 첫 문단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을 보면 튜링은 어떠한 문제에 대한 답을 얻는 과정에서 가상의 기계장치인 튜링 기계를 고안하게 된다라는 문장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특정 문제에 대한 답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튜링 기계가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다. 1번은 적절한 선지입니다. 2번 보면 튜링 기계의 작동 규칙을 표시하는 형식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두 번째 문단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작동 규칙은 예를 들면 A, 1, P, 0, R, B와 같이 표시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형식을 O 순서열이라고 한다라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아하, 5가지의 순서열로 표시를 하는구나. 5순서열이 튜링 기계의 작동 규칙 표시 형식이다 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다. 2번도 적절하고요. 3번을 보면 보편 튜링 기계와 현대 컴퓨터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편 튜링 기계 거의 마지막 즈음에 가서 나오죠. 5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보편 튜링 기계라는 것을 제시하며 아무리 복잡한 알고리즘도 간단한 단위로 분해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보편 튜링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일단 소개를 한 다음 현대의 컴퓨터 역시로 시작되는 문장이 나옵니다. 현대의 컴퓨터와 보편 튜링 기계가 같은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문장인 거죠. 3번도 적절한 선지 우리가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튜링 기계가 작동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은 무엇인가? 앞서 봤던 화면에서 우리 다 정리하고 왔지만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에 나옵니다. 튜링 기계는 작동 규칙이 주어지면 튜링 기계의 상태와 헤드로 판독한 기호에 따라 작동되는데 작동 규칙, 튜링 기계의 상태, 헤드로 판독한 기호가 있으면 튜링 기계가 작동될 수 있다라고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5번 볼까요? 보편 튜링 기계가 처리하지 못하는 알고리즘의 종류는 무엇인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보편 튜링 기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뒷부분에 나왔습니다. 역시 5문단 불러오겠습니다. 보편 튜링 기계라는 것을 제시하며 아무리 복잡한 알고리즘도 간단한 단위로 분해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 이 부분을 보면 사실 보편 튜링 기계가 웬만한 알고리즘은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설명이 나올 뿐 보편 튜링 기계가 처리하지 못하는 알고리즘의 종류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서 5번의 진술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적당한 답을 찾기 어려운 질문에 해당하겠다라는 것. 답은 5번이고요. 굉장히 쉽게 답이 나왔을 겁니다.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기역에서 동그라미 디귿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던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풀 때 보통 기호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를 풀 때는 기호에 대응되는 단어들을 지문에서 불러와서 문제 밑에 간단히 적어두면 좋습니다. 지문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한번 줄여봅시다. 해석, 기역, 테이프, 니은, 헤드, 디귿, 상태 기록기 적어두고 출발합니다. 1번을 보면 테이프의 길이를 무한으로 가정한 것은 튜링 기계가 가상의 장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군 이라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관련 문단의 내용을 불러와 보면 첫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과 두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을 불러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튜링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는 과정에서 가상의 기계 장치인 튜링 기계를 고안하게 된다. 튜링 기계가 가상의 기계 장치라는 것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 테이프는 좌우 양방향으로 무한히 많은 칸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며
테이프가 무한히 많은 칸을 갖고 있다고 가정한 사실까지 지문에 나오네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연결하면 물리적으로 테이프의 길이가 무한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테이프의 길이를 무한으로 설정했다는 것 그 자체가 튜링 기계가 가상의 장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진술이 성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해서 1번은 적절합니다. 우리는 이 26번에서 적절한 선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1번에서 바로 답이 등장하게 됩니다. 1번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이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우리가 시험 중에 확신을 가지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해서 2, 3, 4, 5도 여러분들 다 한번 확인을 해봤을 텐데 지금 저희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 상태 기록기가 한 번에 판독할 수 있는 기호의 개수는 항상 동일하게 유지되겠군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앞에서 튜링 기계의 작동 원리라든지 구성 요소를 어느 정도 정리하는 화면에서 얘기를 했을 때는 기호를 읽어드리고 판단한 것에 따라서 기호를 쓰는 역할을 하는 구성요소 누구라고 했습니까? 헤드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동그라미 니은이 아니라 동그라미 디귿이 한 번에 판독할 수 있는 기호의 개수는 이라고 써 놓았네요. 우리 요 2번 따로 지문 내용 불러오지 않아도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지만 지문 내용도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의 7번째 줄 상태 기록기는 튜링 기계의 상태를 나타낸다. 상태 기록기의 역할에 대해 설명할 때 판독이라는 단어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모습. 세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 튜링 기계는 작동 규칙이 주어지면 튜링 기계의 상태와 헤드로 판독한 기호에 따라 작동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드로 판독한 기호, 기호를 판독하는 친구가 누구인지 헤드이다까지 진술된 부분이 있었다 해서 2번 선지의 내용 부적절한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테이프의 시작 모습은 헤드의 위치 변경을 지시하는 기호에 따라 결정되겠군 했는데 사실 우리가 앞전에 정리한 내용을 생각해보면 시작 모습은 누가 정해주는 거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튜링 기계를 작동시키고 싶은 주체가 정해주는 겁니다. 튜링 기계를 작동시키고 싶은 주체가 시작 모습, 그리고 제일 처음 수행해야 할 알고리즘, 그리고 시작해야 하는 상태 같은 것들을 제시를 해주면 그때서야 이제 헤드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해서 시작 모습은 헤드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내용을 불러오면 튜링 기계는 테이프의 시작 모습, 기계의 시작 상태, 그리고 테이프에서 헤드의 시작 위치가 정해지면 작동하게 된다. 즉 작동하게 된 다음부터 헤드가 개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3번 내용의 3번 선지의 진술은 틀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헤드의 시작 위치가 정해지는 것은 상태 기록기가 나타내는 튜링 기계의 상태와 관련이 있겠군. 3번에서 설명했던 것과 같습니다. 시작 위치 누가 정한다고? 시작을 시키고 싶은 사람이 정한다고. 이 튜링 기계 안에 있는 구성 요소들이 정할 수 없다 해서 똑같은 부분 불러와서 같이 확인하면 되는데 4번 내용도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된다라는 것. 5번 보겠습니다. 상태 기록기에 임의의 기호가 사용된다는 것은 테이프에 기록된 기호의 종류가 항상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군. 관련 문단을 불러오면 세 번째 문단의 10번째 줄을 보면 될 것 같은데 5순서열의 두 번째 자리와 세 번째 자리에는 세 번째 자리가 기록을 하는 기호를 표시하는 거고 두 번째 자리는 읽어드리는 기호를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세 번째 자리에 어떤 기호를 쓰느냐를 확인하면 기호의 종류가 매번 달라진다라는 진술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데 세 번째 자리에 쓸 수 있는 기호가 0, 1, 빈칸밖에 없습니다. 해서 우리가 지금은 26번을 보고 있지만 28번, 29번에 쓰이는 그 보기 예제를 보면은 거기에 적혀 있는 기호가 1 혹은 0 혹은 빈칸밖에 없거든요. 해서 1이 계속해서 나올 수도 있고 1 나오다가 빈칸 띄우고 1이 또다시 나올 수도 있고 하는 등 기호의 종류가 엄청나게 구체화돼서 항상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해서 상태 기록기에 임의의 알파벳이 쓰여서 수행해야 할 알고리즘을 표시하게 되더라도
테이프에 기록된 기호의 종류가 항상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것 해서 5번도 틀린 선지가 되겠다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27번 보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동그라미 가에서 동그라미 마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했는데, 자, 27번과 2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새로운 보기가 또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좌측에 불러왔습니다. 이 보기를 보면 실제로 튜링 기계가 일진법의 덧셈을 할 때 튜링 기계의 시작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보기가 되겠는데, 일진법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냥 이 선 하나, 1 모양의 선 하나만 사용해서 덧셈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1, 2개는 2를 의미하고 1, 3개는 3을 의미한다라고 보기에 되어 있죠. 그러면은 5를 의미하는 건 뭐겠습니까? 1, 5개일 겁니다. 근데 최초로 이 테이프에 기록이 될 때는 2와 3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1, 2개와 1, 3개 사이에 하나의 공백, 즉 빈칸이 있거든요. 근데 이 일진법의 덧셈을 모두 수행한 튜링 기계가 내놓은 결과물을 보게 되면 아마 1, 5개, 즉 2 더하기 3은 5다 라는 1, 5개라는 답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중간에 지금 보이는 동그라미 B 자리에 있는 공백이 없어져 있게 될 겁니다. 해서 어떠한 알고리즘을 수행하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보기와 이 일진법의 덧셈을 하기 위해 필요한 튜링 기계의 알고리즘 가나다라마 5개가 제시되어 있는데 27번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있는 일진법의 덧셈을 하는 튜링 기계의 시작 모습 이 부분은 개입이 될 필요가 없고요. 일진법의 덧셈을 하는 튜링 기계의 알고리즘 부분 가에서 요 부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윗글을 바탕으로 가마에 대해서 이해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1번부터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가는 튜링 기계의 현재 상태와 다음 상태가 다르게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푸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앞부분에서 정리한 이것 기억납니까? 알고리즘, 즉 5순서열, 이 튜링 기계가 수행해야 되는 작업을 일정 순서를 갖추어서 표시한 뭔가 단계들이 되는데 요걸 보면서 비교를 해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추가적으로 지문에서도 이게 언급이 되어 있는지도 같이 확인을 해볼 겁니다. 지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 번째 문단의 네 번째 줄 5순서열의 첫 번째 자리와 다섯 번째 자리에는 A, B, C 등의 임의의 기호가 사용되어 튜링 기계의 상태를 나타낸다. A, 1, P, 0, R, B에서 A는 튜링 기계의 현재 상태, B는 튜링 기계의 다음 상태를 나타낸다. 즉, 첫 번째 자리는 현재 상태, 마지막 자리는 다음 상태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정리했던 것과 일치하는 진술이 지문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에서 첫 번째 자리와 다섯 번째 자리에 어떠한 기호가 쓰였는지 확인하고 다르게 지정된 게 맞는지 보면 되는데요. 가 같은 경우 첫 번째 자리에는 무엇이 쓰였습니까? X가 쓰였습니다. 마지막 자리에도 X가 쓰였습니다. 다르지 않고 동일하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번 선지 틀렸습니다. 되겠죠? 이러한 순서로 비교해보면서 가겠습니다. 2번, 많은 튜링 기계의 헤드가 읽는 기호와 기록할 기호가 동일하게 지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읽는 기호는 두 번째 칸, 기록할 기호는 세 번째 칸이죠. 지문에서도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에 기록할 기호와 읽을 기호 들어간다라는 거. 두 번째 자리에 읽는 기호, 세 번째 자리에 기록할 기호 들어간다라는 거 지문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을 보면 됩니다. 말을 보니 두 번째 자리엔 뭐가 적혀 있습니까? 1이 적혀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읽어드리는 기호는 1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세 번째 자리 같은 경우에는 P 그리고 네모가 되어 있습니다. 네모 같은 경우에는 빈칸을 의미한다고 했으므로 이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헤드는 1을 읽어드리고 빈칸을 기록해야 됩니다. 즉 뭔가 적혀있는 기호가 있었다면 지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겠죠? 해서 2번 선지도 틀렸습니다. 3번,
가와 나는 튜링 기계의 헤드가 읽는 기호가 동일하게 지정되어 있다. 이번에는 두 알고리즘을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관련 단락도 불러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봤던 단락과 일치합니다. 읽는 기호는 두 번째 자리에 표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므로 가의 두 번째 자리 그리고 나의 두 번째 자리 보면 되겠죠. 가의 두 번째 자리에는 1이 적혀 있네요. 가 알고리즘이 읽어드리는 기호는 1입니다. 반면 나의 알고리즘의 두 번째 자리는 네모, 즉 빈칸이 적혀 있네요. 이 나 알고리즘이 읽어드리는 기호는 빈칸입니다. 동일하게 지정되어 있지 않네요. 틀렸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나와 라는 튜링 기계의 헤드가 기록할 기호가 다르게 지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헤드가 기록할 기호는 세 번째 칸에 쓰면 됩니다. 지문에서도 똑같은 얘기 진술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나의 세 번째 칸 보겠습니다. 나의 세 번째 칸에는 P1이 적혀 있네요. 1을 기록해라 라는 뜻이죠. 반면 나의 세 번째 칸에는 P 네모, 즉 빈칸을 기록해라. 이미 적혀있는 기호가 있다면 지워라 라는 의미의 기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르게 지정되어 있네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 보겠습니다. 다와라는 튜링 기계의 헤드가 이동할 방향이 동일하게 지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할 방향 몇 번째 칸입니까? 네 번째 칸입니다. 관련 단락 불러와 보겠습니다. 5순서열의 네 번째 자리에는 헤드의 위치 변경을 지시하는 기호가 들어간다. L, R, N이 쓰이는데 L은 왼쪽, R은 오른쪽, N은 가만히 있는 것을 나타낸다 라고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와 라의 네 번째 칸 확인해 보면 되겠죠. 다의 네 번째 칸에는 R이 적혀 있습니다. 즉 오른쪽으로 한 칸 움직이시오 라는 명령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반면 라 같은 경우에는 L이 적혀 있습니다.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하시오 라는 명령이 들어가 있는 것이겠죠. 동일하게 지정되어 있지 않고 다르게 지정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번 내용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해서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4번이 답임을 알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 5순서열의 내용을 기록해 두고 보면서 풀었다면 크게 오래 걸리지 않는 문제였을 겁니다. 28번 보겠습니다. 윗글과 일진법을 덧셈을 하는 튜링 기계의 시작 모습을 바탕으로 동그라미 A부터 동그라미 E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아까는 동그라미 가부터 동그라미 마 보기에 있는 튜링 기계의 알고리즘 종류만 썼는데 이 알고리즘의 종류 플러스 이 보기에 보면 밑부분에 그림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 튜링 기계가 움직이게 될 테이프를 그려놓은 것으로 보여요. 이 테이프에 표시되어 있는 동그라미 A부터 동그라미 E까지도 참고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1번부터 보면요. 1번은 A에서, 즉 A 위치에서 어떠한 알고리즘이 수행될 때 어떻게 될 것인지 상황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A의 위치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 A에서 튜링 기계의 상태가 X라고 가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 문제의 보기 1번에 따르면, 선지 1번에 따르면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동그라미 A 자리에서 쓰일 수 있는 알고리즘은 두 종류겠죠. 시작 상태가 X인 것, 가와 나일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가와 나 중에서 쓰여야 하는 알고리즘은 단 한 개뿐일 텐데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읽어드리는 기호가 A 위치, 즉 1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가와 나 같은 경우에는 읽는 기호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가는 읽는 기호가 1이고요. 나는 읽는 기호가 빈칸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말고 가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A에서 튜링 기계의 상태가 X일 때 가에 따라까지는 모두 맞습니다. 헤드는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고 자, 헤드의 이동 방향을 나타내는 위치 어디라고 했습니까? 네 번째 자리에 있는 R 혹은 L
혹은 n이라고 했는데 지금 가에는 r이 나와 있으니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는 거 맞습니다. 다음 기계는 상태를 유지하게 되겠군 이라는 진술이 나오는데 자 현재 상태 x 첫 번째 자리로 시작했다면 다음 상태는 어느 자리에서 표시한다? 마지막 자리에서 표시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자리에 어떤 기호가 들어가 있는지 보면 되는데요. 다섯 번째 자리에도 x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문단의 네 번째 줄부터 시작되는 부분을 쭉쭉쭉 읽어보면 두 기호가 같으면 현재 상태가 유지된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계는 상태를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즉 A에서 튜링 기계의 상태가 X일 때 가, 나 두 개의 알고리즘을 후보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A 위치에 이미 1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읽는 기호 자리에 1이 들어가 있는 알고리즘을 고르면 가를 고를 수 있고 가에 따라서 헤드는 오른쪽으로 한 칸 R이 적혀 있으므로 이동을 하게 되겠고 기계는 현재 상태와 다음 상태를 지칭하는 알파벳이 같기 때문에 상태를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해서 1번 선지에서 진술하고 있는 내용은 적절합니다. 2번 B에서 튜링 기계의 상태가 X일 때 나에 따라 헤드는 빈칸에 1을 기록하고 기계는 상태를 바꾸게 되겠군. 순차적으로 판별해봅니다. 자, B에서 시작 위치 확인하면 빈칸입니다. 그런데 튜링 기계의 상태를 X로 정할 것이라 합니다. X가 현재 상태인 알고리즘은 동그라미 가와 동그라미 나 두 개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후보로 삼을 수 있지만 이 두 가지 알고리즘에서 제시하고 있는 읽는 기호가 B 위치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고 두 가지 알고리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B 같은 경우에는 읽는 기호가 빈칸이어야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가는 읽는 기호가 1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고 나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해서 나에 따라 2번 선지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렇죠? 다음 헤드는 빈칸에 1을 기록하고 자 기록할 기호 몇 번째 칸에 적혀 있습니까? 세 번째 칸에 적혀 있습니다. P1이 적혀 있네요. 그럼 지문 내용에 따라서 나 알고리즘은 B 위치에 1을 기록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도 맞습니다. 다음 기계는 상태를 바꾸게 되겠군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계의 현재 상태는 첫 번째 칸 X였습니다. 다음 상태는 무엇입니까? Y입니다. 기호가 다릅니다.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와 다음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가 다르면 기계는 다음 상태로 바뀐다라는 진술이 지문에 나오니까 상태를 바꾸게 되겠죠. 해서 2번 선지의 내용은 적절하겠습니다. C에서 튜링 기계의 상태가 Y일 때 다에 따라 헤드는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고 기계는 상태를 유지하게 되겠군. 3번 보겠습니다. 자, C에서라고 얘기했으니 우리는 위치를 확인해야 되겠네요. 테이프상의 C 위치를 확인해보면 1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튜링 기계의 상태가 Y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후보로 잡을 수 있는 알고리즘 두 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와 라인데 현재 상태가 Y죠. 자, 그런데 이미 C 자리엔 1이 적혀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므로 읽는 기호 칸에 1이 적혀 있어야 됩니다. 즉, 두 번째 칸에 1이 적혀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라는 후보가 될 수 없겠습니다. 지워주겠습니다. 자, 그럼 다 기준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헤드는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한다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번째 자리에 R이 적혀 있네요. R은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의 기호입니다. 여기까지도 맞네요. 자, 마지막 기계는 상태를 유지하게 되겠군. 자, 현재 상태와 다음 상태 각각 첫 번째 자리와 다섯 번째 자리에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자리에 Y, 다섯 번째 자리에 Y 동일한 기호가 적혀 있기 때문에 두 기호가 같으면 현재 상태가 유지된다 라는 지문 내용에 따라서 기계는 상태를 유지하게 될 겁니다. 3번은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D에서 튜링 기계의 상태가 Z일 때 마에 따라 헤드는 테이프에 기록된 1을 지우고 기계는 상태를 바꾸게 되겠군. 자, D 자리 확인하면 이미 1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수행해야 하는 알고리즘이 Z라고 합니다. 자, 마 밖에 쓸 수 있는 게 없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마에 따라
헤드는 테이프에 기록된 1을 지우고 기계는 상태를 바꾸게 되겠다. 테이프에 이미 1이 기록되어 있을 때 마의 세 번째 칸에 입력해야 되는 기호가 빈 칸이라면 지우게 되는 게 맞겠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의 세 번째 자리에 기록된 거 네모 빈칸을 기록하라고 되어 있네요. 지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마지막 기계는 상태를 바꾸게 되겠군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자리 현재 상태의 Z, 다섯 번째 자리 다음 상태의 Z 둘 다 동일한 기호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꾸면 안 됩니다. 기계는 상태를 유지하게 되겠군 이라고 해야 설명이 맞겠죠. 해서 이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4번 선지 틀린 선지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E에서 튜링 기계의 상태가 Y일 때 라에 따라 헤드는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하고 기계는 상태를 바꾸게 되겠군 이라는 진술이 나옵니다. 이 자리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빈칸이네요. 이때 튜링 기계 상태가 Y라고 합니다. 역시 후보는 두 개가 떠오르게 되겠지만 읽어드리는 기호가 빈칸이므로 다를 삭제하고 우리는 라 알고리즘을 수행할 거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라에 따라 헤드는 왼쪽으로 한 칸, 네 번째 자리 확인할까요? L이 적혀 있네요. 왼쪽으로 한 칸 가는 것 맞겠습니다. 그죠? 다음, 기계는 상태를 바꾸게 되겠군. 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자리 현재 상태에 Y를 썼고요. 다섯 번째 자리 다음 상태에 Z를 썼거든요. 이렇게 알파벳 기호가 다르면 기계는 다음 상태로 바뀐다라는 진술이 지문에 나오기 때문에 5번 선지의 내용 적절합니다. 해서 우리 답은 아까 확인했던 것처럼 4번이 된다라는 거 알고 가겠습니다. 29번 보겠습니다. 문맥상 동그라미 A부터 동그라미 E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우리 군주의 통치술 지문에서 했던 것처럼 각각의 A에서 E까지의 기호에 대응되는 단락,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단락을 불러와 본 뒤에 여기서 제시한 의미를 넣어서 좀 이렇게 치환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방법으로 이제 판별을 해볼 겁니다. 우선 1번부터 각각의 단락 다 불러와 보고요. 이제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튜링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는 과정에서 가상의 기기 장치인 튜링 기계를 고안하게 된다를 생각해내게 된다로 바꿨을 때 문맥상 어색합니까? 어색하지 않습니다. 1번은 적절하게 바꾸어 썼습니다. B. 튜링 기계는 사람이 계산할 때 일어나는 사고 과정을 응용한 가상의 기계로 테이프, 헤드, 상태 기록기 등의 부품으로 구성된다를 이루어진다라고 교체했을 때 문맥상 어색합니까? 어색하지 않습니다. B도 적절하게 잘 바꾸어 썼습니다. C 보겠습니다. 3번. 튜링은 위와 같이 무한히 반복되는 5순서열의 모임뿐만 아니라 사칙연산과 같은 유한한 계산을 수행하는 5순서열의 모임을 제시하며 5순서열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튜링 기계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조합하느냐를 짜느냐로 바꿨을 때 문맥상 이상합니까? 5순서열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순서를 잘 만들었다, 잘 구성하였다, 잘 조직하였다 라는 의미 전혀 사라지지 않죠. 이 3번 또한 적절하게 바꾸어 쓴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D 보겠습니다. 나아가 테이프 한 칸에 튜링 기계의 알고리즘 하나하나가 들어가는 보편 튜링 기계라는 것을 제시하며 아무리 복잡한 알고리즘도 간단한 단위로 분해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를 퍼뜨려서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라고 하면 문맥상 적절합니까? 왠지 적절하지 않은 느낌입니다. 분해해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한 단위를 조각조각 뭔가 짜임새 있게 나누었다라는 뭔가 의미가 구현이 되는 반면에 퍼뜨려서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일정한 규칙이나 아니면은 자신이 정한 법칙 같은 것 없이 그냥 퍼뜨려 놓았다, 자연스럽게 흩어 놓았다 쯤의 의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 퍼뜨려서로 이 단어를 교체했을 경우에는 쓰이던 문맥이 어느 정도 어색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해서 4번이 적절하지 않은 쓰임이 될 것 같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튜링 기계는 현대 컴퓨터 발명의 기본적인 착상을
제공하는데 크게 공헌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를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해도 한 사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구현하는 데에는 전혀 어색함이 없죠. 해서 5번도 적절한 쓰임이 되겠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튜링 기계에 대해서 설명한 지문에 딸린 문제 25번부터 5가지의 문제 전부 풀어봤습니다.